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익은 모두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부당이익은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방식으로 엄벌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최근 주식시장이 연일 아주 그냥 활화합니다. 연일 계속 오른다고 그래요, 예, 지금. 그래서 일째? 뭐 3,000선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6월 11일 현재 코스피가 장중 한때 2,900선을 돌파했는데 이게 뭐 3년 5개월 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순전히 윤석열이 없어진 효과예요, 이게. 예. 다른 게 뭐 없었어. 며칠 사이에 뭐가 어떻게 변했겠어요. 윤석열이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참. 상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예. 그런 부분 이제 주식시장을 건전한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경제나 금융을 유지하는 건 신뢰예요, 신뢰. 그걸 신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증시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시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주가 조작에 연루돼가지고 그걸 뭉개고 있다라는 의혹이,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힘으로 누를 수 있었을지 몰라도 외국 사람들의 시선까지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 자금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루에 몇 조씩 들어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장의 장난질을 쳐가지고 불로소득하고 소위 개미들의 눈물을 뽑는 자는 용서하지 않고 다 환수하겠다. 폐가망신 시키겠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되기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의 기대와 신뢰가.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건전한 자본시장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주주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쪽으로 지금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사인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번에는 백혜룡 경정의 마약 수사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관세청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라는 의혹을 우리 백혜룡 경정이 조사를 했는데 대통령실로부터 부당한 위압을 받았다라는 게 큰 줄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대검찰청에서 합동 수사팀을 발족한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백혜룡 경정이 절대 안 된다. 이 수사를 막은 게 다름 아닌 검찰 아니냐. 그렇죠. 그거를 특검에 맡겨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예. 백혜룡 경정을 포함해서 경찰 내부에 뜻있는 경찰관들이 하나같이 다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애초에 이 사건의 진행이나 전개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인천세관을 통해서 마약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한 데가 인천지검이었습니다. 심우정 검찰. 심우정 지검장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인천지검이 수사를 하다가 이게 서울로 또 넘어왔었고, 근데 서울에서도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데 백혜령 경정은 그런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연히 이 마약범이 돌아다니는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씩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 먼저 수사를 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중간에 자기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반려되고 예. 그리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검찰의 기존의 마약 수사 결과를 보내달라. 내가 그걸 기초로 더 열심히 하겠다. 근데 절대 안 보내주고. 예. 그 다음에 그러다가 수사를 브리핑을 중단하라는, 사실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대단한 수사로 홍보를 하고 싶었겠죠. 어디서나.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사안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를 서장이 용산의 짓이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백혜령 경정의 증언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인사조치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서장은 대통령실로 영전하고 거기 있다가 최근에 또 보훈 차원의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고 최상목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했다고 했을 때 경무관으로 또 최근에 승진까지 했어요. 그 문제의 김찬수 서장은. 그리고 서울청에서 백혜령 경정으로부터 사건을 인수해 가겠다라고 했던 형사과장은 영등포 서장으로 또 내려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국회에서 청문회도 벌어지고 국민적인 의혹이 막 불거지니까, 아니 뭐 그런 흑막은 없다, 앞으로 더 열심히 수사하겠다 해놓고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었단 말이죠. 그렇지, 그동안 없었죠. 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느냐? 이번에 이걸 이제 합동수사본부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무슨 뭐 FIU도 들어가고 무슨 뭐 국세청도 포함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자들이 마약 관련 특별수사본부라고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조직으로 구성해 놓은 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2025년 초까지도. 근데 그것도 국민들이 별로 잘 모르게 했고 성과도 없었고,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특검으로 쏠리는 국민의 눈을 좀 붙잡아가지고 검찰이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모습을 겉으로 보여주면서 내부적으로는 그간의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와 관련해서 갖고 있던 흑막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정비하고 제거할 필요까지도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좀 몰랐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혹 내막에 예. 검찰이 특검 대신 그 현 검찰이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그렇죠. 그런 꼼수가 또 숨어 있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마약 사건 부분은 유일하게 특검에 지금 3대 특검이 통과됐잖아요. 예, 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예, 예.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시에 백혜련 경정한테 전화를 했다는 조병로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조병로 경무관이 이종호하고 아는 사이였다. 그러니까 어. 그걸 통해서 이게 연결된 의혹이 있지 않냐. 그 부분만 딱 지금 특검에 들어가 있어요. 특검법에. 그러니까 그 외에 여타 이 마약 밀수의 규모, 조직, 행태, 그 다음에 여러 국가기관이 연루돼 있을 그 의혹, 혐의 이런 것들은 상설특검을 통해서 지금 일단 수사하는 걸로 이게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들을 검찰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부만 지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 상당 부분이 빠져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생색을 내는 척하면서 우리 거는 덮자. 예. 이런 식의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